LP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핵부만을 보도하는 아바타 아나운서 전우입니다. 지금 육군 제28사단이 주관하는 연천 530 GP 비밀병 내무반 총기 난사 사건 희생 장병 8명의 추도식이 국립대전 현충원 사병제인묘역에서 13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시 생존한 동료 부대원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희생자 유족들만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희생 장병들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육군 제28사단의 주관으로 13년째 진행하는 이 행사는 당시 국방부가 발표한 연천 530 GP 김일병 내무반 총기 난사 사건은 내무반이 아닌 GP 차단작전 현장에서 북한군의 소행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늘 품고 구천을 떠도는 미신까지 속일 수가 있겠느냐며 때가 되면 드러날 진실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홍준용 기자 연결하여 그곳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로서는 항상 저는 지금 제가 2시에 합동한장식이 있기 때문에 참 이 의식은 이렇게 같이 못합니다만은 저는 제가 항상 기억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참 이렇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렇게 순직한 장병들, 저는 우리 안장식을 통해서 꼭 한 번씩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렇게 자유와 평화가 결코 세상에는 공짜 같다고 하듯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도 우리 장병들의 순직했던 그 정신, 다만 저희가 그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로도 살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종명 대위님을 비롯한 어떻게 보면 참 8분이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있었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미국 배치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점을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8분이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2005년도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원장을 하면서는 저는 계급에 관계없이 항상 이 하나의 참 이렇게 순직 관련 일이 있으면은 그분들 다 같이 이렇게 배열을 해서 이렇게 추모식 할 때랄지 이럴 때까지도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저로서는 이렇게 참 이 국방의 의무 참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지금 또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제 화해를 한다 어쩐다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저는 항상 제가 경계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힘이 없는 상태에서 평화는 그것처럼 참 아주 약한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벌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국방력과 경제력, 정신력의 튼튼한 가운데서의 평화, 그래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우리 한반도, 이 통일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북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저도 애써 찾아보려 해도 과연 저 100가지 가운데 하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립대전초원 바로 이곳에 지금 안장되어 계시는 숫자가 8만 5천여위가 되고 그 다음에 위패로 모시고 있는 숫자만 해도 4만 천여 분, 바로 12만 6천여위가 보여주는 정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국가 통일의 장이고 또 한 가지가 국민 통합의 장이고 국가 경쟁력의 장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 이 조국의 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렇게 순직한 김종명 대위님을 비롯한 8분의 천하보다 귀한 목숨,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족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28사단 이렇게 장병들에게도 참 위로와 더불어서 더욱더 그분들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은 81 연대장님께서 추도사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 김종명 대위, 고 김인창 병장, 고 차유철 병장, 고 조정훈 병장, 고 박의원 병장, 고 전영철 병장, 고 이건욱 병장, 고 이태현 병장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지난 13년 동안 사랑하는 아드님을 가슴에 붓고 지내셨을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안보의 최일선인 GP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자랑스러운 전우들이 영면에 든 지 어느덧 13년이 흘렀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들이 남긴 발자취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들 8명의 무적 태풍 전사들은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달려와 최전방 GP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최첨단에서 미국 헌신 군인 본부를 몸소 실천했던 참 군인이자 진정한 전우였으며 조국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후국의 영령이 되어 국가와 국민, 가족과 친지, 그리고 함께했던 전우들의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우리는 고인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조국 수호의 사명을 완수하겠노라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유가족과 친지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어서 국사모 송영인 회장님께서 추도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덧없이 흐르는 세월은 13년이라는 길고도 긴 허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이 추도식을 마련해 주신 28사단 사단장님을 비롯한 이곳에 참석하신 81연대장님과 부사관 또 장사병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81연대장님께서 조금 전에 추도사에서 고인이 된 13명의 전사자들의 명예로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장 안타깝고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병무청 병무기록에는 8명의 장병들이 하급자를 못살게 괴롭혀서 그 하급자의 안가품으로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50발이나 난사해서 순직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서글프고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13년 전 1년 1주 2주 13주기를 거치는 동안 날씨는 화창했고 햇볕은 따가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 구천에서 헤매고 있는 8명의 전사자들의 한이 풀리지 못해 아마도 이 기나긴 세월을 구천을 헤매면서 오늘 여기 모인 후배 장병들과 부모님들 또 형제 자매들 에게 눈물로의 하소연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더 안타깝고 서글퍼집니다. 여러분, 전사자라는 세 글자와 순직자라는 세 글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순직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다 유명을 달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과 싸우다가 적의 포탄에 맞아 전사자들에게 하급자를 괴롭히다 죽은 하국상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주고도 13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 이 일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전우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병들이나 또는 장교분들은 일찍 제대하고 전환 배치를 받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기 앉으신 다수의 부사관 전우들은 오래도록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주어진 환경이 그의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만든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서글퍼집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대학까지 가리키면서 제대로 사회에 발도 내디지 못한 채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토방위의 엄중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적의 포탄에 맞아 차단작전 중 사망한 전사한 이들 8명의 장병들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전사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장병 여러분이나 유족들 여러분이나 또는 전사자의 형제 여러분들을 지금의 현실이 언제까지 지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꿈을 꿨습니다. 갈리레오가 진실인 지구는 돌고 있다는 이 얘기 때문에 사형 처분을 받을 때 마지막 할 말이 없냐 그러니까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이 한마디의 진실은 제목을 읽고 있는 후배 동료 전우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이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간 51주년에 작년 50주년을 맞고 오늘 19, 20일 우리 알았듯이 5기의 동기 26명이 강릉의 고성 통일전망대와 그 일대를 순방하기 위해서 오늘 10시에 떠나는데 제가 빠진다고 여러 친구들이 살아남은 우리 친구가 몇 명이냐 동기가 몇 명이냐 우리 동국대학교 112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30여 명밖에 안 되는데 네가 빠지면 되느냐는데 사실 저는 530 GP의 전사자들의 억울함 때문에 남은 여생에 아마 거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우리 전우들의 같이 생활할 1박 2일을 포기하고 대전 현충원에 오게 됐습니다. 아까 현충원장님이 말씀하라는 여기에는 약 12만 여 명에 달하는 우리 애족하던 많은 분들이 묻혀 계시는데 거기에 단 한 가지 아직도 명예를 밝히지 못하고 억울한 누명으로 나라를 하루하루를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 대못이 받긴데 그 소금을 뿌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오늘도 저는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난주에 530 GP의 현장을 가봤습니다. 유족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저는 67년 소위로 인간해가지고 철원의 GP에서 근무했습니다. 철원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530 GP보다는 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그 오상공 GP 피격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방문했을 때 적의 포탄에 맞아 파여진 응대기에 그 흔적이 그대로 나와서 풀이 솟아도 그 자국이 선명하다는 걸 보고 현장에 있는 부사관에게 물어봤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 13년 동안 숨겨온 사실을 뒤늦게 이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공무 중에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8명의 16명의 엄마와 아빠 또 남은 형제들이 13주기에 그 옛날 13년 전에 생사에게 엿보였던 김정명이나 김인창이, 차유철, 조정웅, 박위원, 전영철, 이건욱, 이태련의 그 멋진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이날을 잊지 말고 진실이 밝혀지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대한민국의 멋진,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산 증거를 보여줄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13기 추도식에 추도사를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교의식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독교, 불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단 목사님께서 기독교 의식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미소 깊은 국립현충원에서 나라를 위해 일하다 순직한 우리 고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슴은 한이 아픕니다. 우리는 이 시간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합니다. 비록 13년이 흘렀지만 저희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고인들을 통하여 조국 안보와 선진 병영의 기틀을 다지게 하옵소서. 고인들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저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저희들이 위로와 소망 가운데서 고인들과 만날 날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여기에 있는 고인과 유족과 부대원 모두가 연대감을 가지고 이 상처들을 서로 치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들에게 상실의 슬픔을 넘어선 재회의 소망을, 과거의 상처보다는 현재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은 고 김인창 병장 유가족들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잡아.
다음은 고 차유철 병장 유가족들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 조정웅 병장 유가족들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 박이원 병장 유가족들께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다음은 고 전영철 병장 유가족들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너무너무 아파요. 엄마가 죽고 싶어서 죽을 수는 없어요. 죽어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좀 줘봐요. 어떻게 하나님 이걸 대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다음은 고 이건욱 병장 유가족들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 이태련 병장 유가족들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가만히도 아이고 우리 아들 다음은 81 연대장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사단 인사청범위 부사관단이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허남이 분양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추도식 이후 개별적으로 허남이 분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인에 대한 묵명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명. 바로 이어서 고인에 대한 경례를 올리겠습니다. 일동 경례. 바로 이상으로 오상동 집회 13주기 추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일명 최전방 530 집회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도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김동민 일병이 범인이 아니고 당시 정치적 상황에 의해 군에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유가족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유가족 대표인 고 박 의원 병장의 아버지 박영섭 씨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LPNTV 아바타 기자 화이예리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이 자식을 먼저 잃은 아픔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가족들은 국방부가 지목한 김동민 일병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3년 동안 유가족들은 키워보지도 못하고 죽어간 자식들의 맺힌 한을 풀기 위해 각자의
생활을 포기한 채 530 GP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였다. 이에 530 GP 사건은 김동민 일병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차단작전 중 RPG-7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의 포격 9발의 피격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소 황당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GP라는 곳은 이해하고 사건 당시 정치적 배경과 유가족들이 입수한 수많은 자료와 사람들의 증언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유가족들이 입수한 자료들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먼저 사건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김동민 일병은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습니다. 당시 군에서는 선임병의 폭력과 복원에 앙심을 품고 사건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군에서는 그렇게 발표했죠. 자, 이것을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통해서 받은 당시 군의 수사 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당시 군 수사 보고서 61-1 육군단 헌병대 상사 이재익의 보고서를 보면 김동민이 선임병들로부터 당했다는 폭언과 폭행 정도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생존 사병들이 인정한 것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며 이는 김동민 일병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것을 감안한다 해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는 절대 범행의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폭언과 폭행을 받는 사람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정도의 폭언이 총기 난사의 범행이 동기라면 이 나라 60만 군인 중 살아남을 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폭언과 폭행이 이 사건의 동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생존 병사들의 국가유공자 현황입니다. 당시 생존 사병 24명 가운데 거부자 2병을 제외한 22명 모두 국가유공자가 되었으며 심지어 사건을 유발했다는 질책 사병도 벌을 받기는커녕 국가유공자 6, 7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국가유공자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평해전에서 참여했던 용사들도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이며 천안함에 같이 있었던 생존 사병들도 대부분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임을 괴롭혀서 전우들에게 총기를 난사하여 8명이나 사망하게 한 동기를 제공한 선임병들에게 국가유공자라니요. 이는 창군 이래 처음이라고들 합니다. 이는 생존 병사들의 입을 막기 위한 모종의 거래를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측 말고 더 확실한 증거들이 있나요? 다음 사진을 봐주시죠. 아래 사진은 일반적인 총상의 사진입니다. 보통 5.56mm 총상은 삽입구는 매우 적고 사출구는 삽입구보다 약간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은 사진을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사망 병사 모두는 총상도 아니고 수류탄 파편도 아닌 RPG-7의 파편이나 폭발 시 발생하는 열화에 의한 상처입니다. 530 GP에서 K1 소총에 의해 발생했다고 거만한 상처는 30 내지 60mm 아주 크다. 또한 수류탄 파편창이라고 거만한 이건욱 상병 RPG-7에 의한 상처와 같다. 70% 이상의 수류탄 파편을 흡수했다면 모든 살점들이 날아갔어야 할 박 의원의 살짝 배 위에 가죽만 벗겨진 것 같으며 열이나 불에 의해 탄 것 같은 상처뿐이다.
일본 법의학자도 이들의 상처는 K1 소총에 의한 상처가 아니다라고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 상처들은 K1 소총의 상처라고 보기에는 너무 크고 수류탄에 의한 상처로 보기에도 힘들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근거들도 있나요? 사실 2007년도에 당시 부집비정이었던 최충걸 하사와 생존사병 박준영 일병이 작전을 마치고 지피로 복귀하던 중 미상하기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며 외부에 의해 있던 시선을 내부반에서 일어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시신을 배치한 사실을 월간조선 오동영 기자에게 진술한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 고백 기자회견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으나 군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당시 수사관들이 관계자들이 최충걸 하사와 박준현 일병을 찾아갔고 그 후 2007년도 국방부 국감에서 유가족 협박과 해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번복하였습니다. 이제 저희와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일 육성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강요와 협박은 전혀 없었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한 박준영 일병의 경우 유가족이 아닌 월간조선 기자에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왜 국방부는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하루빨리 국방부는 이 사건을 재조사하여 국민들께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유가족 모두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진실을 찾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일부는 유가족들이 보상을 더 받으려고 이러는 거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당시 유족과 군 당국과의 합의 내용입니다. 일본의 육군장에 준하여라는 말이 있죠. 육군장은 전사자들을 위한 장례 절차입니다. 실제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추도사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은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보상과 예우를 다 받았습니다. 이에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유가족들에게 돌아갈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보지 못하고 죽은 우리 자식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 진실이 알고 싶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1년 동안 530GP 사건을 유가족들과 같이 추적해온 SNS 시민동맹 정낙인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의문이 많았던 사건이고 김동민 일병이 범인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국방부가 왜 이 상황을 그대로 진실 있게 전달하지 않고 상황을 조작을 해서 국민들한테 오도하게 했는지는 그건 지금도 미스터리고 의문인데요. 사실 이 사건은 유족들이 피나는 노력 끝에 진실을 사실상 밝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의문나는 수많은 의문들에 대해서 유족들이 직접 근거를 찾았고 또 국회를 다니면서 또 생존 병사들을 만나면서 자료를 취합했고 또 실제로 의문을 확인해서 지금 상당수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다만 김동민 일병이 계속적으로 범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방부가 유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실 규명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계속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상 의문이 아닌 의문으로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동민 일병은 지금이라도 당장 유족들의 면담 요청을 수락해서 만나야 되고 국방부는 지금까지 유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상 규명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진상 규명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진상규명 촉구 국민협의회 송영인 상임대표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대표님,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이 문제였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LPN 기자님께서 특별히 오늘 530 집회 13주기 추도식에 현충원까지 찾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혹시 유족들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김정명 고 대의를 비롯한 8명의 유족이나 또는 그 친인척과 생면부지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게 됐느냐? 이는 그 유족들이 아까도 유족 대표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국정원에서 30여 년 근무한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걸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제가 이 3번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3번을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다면 좋다. 내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와서 우선 내가 당시에 10년 전에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 자유시민연대 공동의장으로 계신 정기승 전 대법관님, 그 다음에 순경에서 내무장관으로까지 승진하셨던 안흥모 내무장관님 다음에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인 임강규 회장님을 비롯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이 서류를 전부 가져가서 이 유족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이걸 검토해달라고 했더니 당시에 정기승 대법관님을 비롯한 그 의장분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송 대표가 한번 관여해가지고 한번 이 진실을 밝혀봐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된 거지 저는 유족들하고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유족 대표 3명하고 자료를 싸들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한 고검장이라고 공안통의 최고의 권위자로서 부산 고검장까지 역임하신 최한 고검장, 전 최한 고검장 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여기 530 집회 유족들인데 이걸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뒤늦게 저희가 아침 10시 반쯤 갔는데 자기가 정심을 살 테니까 같이 한번 얘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정심을 사주시면서 내용을 쭉 다 검토하시더니 이거는 특검을 실시하면 열흘 내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면서 이걸 진실을 밝혀달라. 밝히는데 우리 송 대표가 앞장서라. 이래서 제가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진실의 내용은 아까 유족 대표가 다 말씀한 것처럼 아주 구구절절히 그 내용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 자료에는 저도 ROTC 5기 육군 소위로서 철원에 7년도에 철원 GP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자료를 보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진실 규명이 아주 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위해 가지고 그 정동현 당시 통일부 장관을 평양에 보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교섭을 했고
또 당시에 6.15 그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40여 명과 요새 말하는 사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시뻘건 사람들 1,600여 명이 평양에 가서 6.15 행사를 한다고 난리를 치던 그때가 바로 2005년 6월 15일부터 19일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거기에는 아주 특급 1급 비밀도 나와 있어요. 그 나오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이 장병들이 전사한 장병들의 병적 기록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하극상이다. 밑에 하급자를 괴롭히다가 그 괴롭힘의 안갚음으로 내부발에 수류탄을 터치고 총을 50여 발을 난사해가지고 8명이 죽은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은 아주 저희들이 유치원생들도 이 소리를 들으면 웃기는 게 뭐냐 하면 그 하급자를 괴롭히고 폭행을 가한 자가 그것 때문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했는데 어찌도 그 사람들 8명을 포함해 가지고 총기 난사를 구경했다는 이 18명 이것까지 전부 24명을 전부 국가유공자로 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이거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래서 이걸 가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2009년 12월 달에 이 광화문에 있는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우리가 530 GP 피격 사건 진상규명 촉구 국민협의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성할 때 고문으로 정기승 전 대법관, 안흥모 내무장관, 임강규 전 헌변 회장을 비롯해가지고 8분을 모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비가 이렇게 오는데 13년 만에 비가 처음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 온 오늘 그 장병 중에 부사관이 한 20명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사관이라 하면 그 부대에서 이동을 안 하는 게 전출이 안 되는 게 부사관이에요. 그래서 2005년 6월 19일 연천 530 GP 사건의 피격 사건이 터질 때 근무했던 28사단 부사관들이 여기 다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 아주 상당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때까지 갈 길이 없을다고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치 육군 중장 별셋을 달았던 김은 판문점 경비대에서 GSP 경비대에서 자살 사건으로 죽었던 김은 중위가 20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이번에 결정됐습니다. 그렇다면 530 GP의 피격 전사자들은 이제 13년 얼마 안 있으면 20년 된다마는 그 이전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표시해 준다면 조속히 밝혀질 것이라고 보여 지금 이 인터넷상에 네이버나 다운 같은 데 들어가면 530 GP를 치면 무려 1,000만 건에 넘는 접속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저는 머지않은 장래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530 GP 피격사건 진상규명 촉구 국민협의회의 활동이 조금 더 힘들지만 조금 더 일하면 조금 더 밝히기를 노력하면 곧 이 문제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LPNTV 하이에리언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우입니다.